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홍익대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라는 학교는 굉장히 심플하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1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전형 방법 그리고 선발 인원 변화도 거의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이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도 그렇고요. 종합 전형도 모두 다 3개 등급 합 8을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앞서 살펴본 우리 상위권 대학에서 3개 합을 요구했던 대학들이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처럼 시립대처럼 상위권 대학들이었는데, 물론 홍익대학교도 상위 15개 대학교에 속해 있긴 하지만 비슷한 건대, 동국대, 홍대, 숙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학에서 이렇게 높은 수능 최저를 거는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시 전형으로도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의 학업 역량을 갖춘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게 분명한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익대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그 전에 모의고사의 경쟁력을 좀 먼저 판단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홍익대학교 정도를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수능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 홍익대학교 정시 전형에 합격 가능한 성적대를 제가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임의대로. 그리고 기준은 저희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상의 소신 혹은 적정권으로 판단되는 성적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열은 작년까지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했어야 지원이 가능했었고, 올해부터는 다른 상위권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과 탐구 영역의 응시 영역은 폐지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수학 영역에 점수를 좀 높은 점수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A 학생은 100분위가 96% 2등급, 그리고 B 학생은 95% 2등급, C 학생은 97% 1등급을 가져왔어요. 홍익대학교의 경우는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텀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학 성적은 A, B, C 학생 모두 우수하고요. 상대적으로 과탐이 A 학생은 하나가 71% 4등급, B 학생도 88% 3등급, C 학생은 과탐 2개의 과목 모두 다 3, 4등급으로 사실 우수한 성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가능한 성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 학생과 E 학생은 수학 성적을 2등급과 3등급 정도로 내려봤어요. 그 경우에 다른 영역에서 4등급 이하의 과목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2등급, 3등급 정도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그런 성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세계화 8등급을 요구하는 홍익대학교, 물론 과탐 하나를 버리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국어를 버리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겠지만, 정시를 어느 정도 대비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은 성적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문계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실 수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90% 2등급 그리고 83% 3등급으로 가정을 하고 다른 과목을 만들어 봤을 때 역시나 4등급 이하 과목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2등급 혹은 3등급 정도를 유지한다면 합격 가능한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홍대에서 요구하는 세계화 8등급이 실제 수능으로 홍대를 갈 수 있는 성적과 거의 비슷해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촬영 날짜가 8월 21일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아마 9월 모의고사를 응시했거나 아니면 응시 직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어떤 과목이든 4등급 이하는 받지 않을 수 있어, 혹은 2, 3등급을 다 유지할 수 있다면 홍대를 지원할 이유가 없죠. 혹은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홍대 지원 여부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자,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형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은 3수생까지, 그리고 추천 인원은 10명입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학 8등급으로 동일한데 이제 올해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탐구의 응시 영역 지정이 이제 폐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과 사탐 혹은 확통과 사탐을 응시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과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포함해서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반영비는 공통 및 일반 선택은 90%, 진로 선택은 10%를 반영하고 반영 지표는 타 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환산 점수로 변환해서 이수단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통 일반 선택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다 급간차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 교과 전형을 합격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1.8등급 이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 2등급이 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1등급도 일부 있겠지만 2, 3등급도 덜어 섞여 있는 그런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등급, 5등급 이하만 없다라고 하면 뭐 크게 불리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고 나서 혹시 상위권 대학교의 어떤 선발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좀 궁금증이 하나 드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 교차 지원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과 과탐의 어떤 지정을 폐지하면서 서류 점수라는 걸 반영하죠.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좀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는데 홍대는 그런 장치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중앙대학교부터 홍익대학교까지 중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어요. 이 학교들은 역시나 이수 과목을 통해서 교차 지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중앙대학교는 서류 점수는 반영하지 않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요. 그런데 홍대는 서류도 반영하지 않고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만 반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난 과학 성적이 매우 낮아. 그래서 나는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성적은 좋아라고 했을 때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홍대는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전혀 불이익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홍대는 교과 점수 산출식에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홍익대학교 교과 환산 점수 계산식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초록색 박스로 표시해둔 A값이 일반적인 우리가 환산 점수 계산식이에요. 상위권 대학교부터 하위권 대학교까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식인데 홍익대학교는 여기에 더해서 B값은 붉은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수 단위에 대한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B값은 1000분의 반영교과 이수 학점의 합을 반영을 하게 되죠. 즉 B값이 높을수록 당연히 환산 점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B값은 최대가 1입니다. 왜냐하면 반영교과 이수 학점이 100학점을 넘었을 경우에는 100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은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교차 지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과 교차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가 최종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1.97등급, 그리고 자연계열은 1.83등급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자연계열로 가서 전자전기나 화공신소재를 전공해서 뭐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환산 점수 A값은 당연히 등급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열 기준으로 96.4점을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B값, 이수단위 가중치를 곱하게 되면 인문계열의 경우는 0.993, 자연계열은 0.979점으로 최종 점수는 오히려 인문계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이수 단위가 69로 작아요. 인문계열보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3, 2.05 등급으로 인문계열의 점수가 등급이 더 높지만 최종 점수는 자연계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지원 시는 이 환산 점수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 뭐 1.6등급이나 1.7등급 초반 친구들은 사실 큰 불이익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애매한 성적대, 뭐 1.8등급, 1.9등급 친구가
교차 지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자율전공의 인문계열의 등급이 1.799, 환산 점수가 95.20 등급이에요. 근데 자율전공은 1.87 등급인데 환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경영학부도 2.04 등급으로 95.63점인데 다른 자연계열, 즉 등급이 더 높은 그런 자연계열 학과들의 환산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은 96점 정도, 자연계열은 97점 이상이면 좀 적정권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홍대는 총점이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0.1점도 적은 점수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1점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1000점 만점으로는 10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인원 보시게 되면 제가 큰 변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명,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1명, 자연계열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에서 인문계열 선발하는 학과들인데 보시게 되면 학과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자율전공 학부가 있고요. 참고로 이 자율전공을 입학을 했을 때는 사범계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문계열 자전으로 입학하더라도 자연계열 학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폭은 굉장히 넓은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범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어문계열, 경영, 법학부, 경제학부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의 폭은 좁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고 입시 결과 역시나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평균이 1.72, 70% 컷이 1.79 등급이었고 재작년에 1.86 등급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1.7, 1.8 등급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가 8등급이라서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입결이 좀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덜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2014학년도에 영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때 역사교육학과가 4명 선발에 등록자가 1명이었습니다. 즉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2.2등급, 2.3등급 되는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적정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추가 합선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연계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학 전공 먼저 볼 건데, 자, 홍대의 대표적인 학과죠.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는 전공이라서 아마 자연계열 중에서는 늘 높은 입결을 보여줬던 학과예요. 작년 기준으로도 평균이 1.53, 70% 컷이 1.48이니까 최상위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시 결과를 보여줬고, 나머지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1.7, 1.8등급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인문계열과 다르게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게 좀 자연계열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부터 볼 건데, 자, 작년 기준으로 일반 자공고가 93.2%,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5.44%예요. 그리고 재작년의 경우도 일반 자공고가 95%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영어나 독어, 불어, 어분 계열들은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강세겠죠. 그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모든 학과에서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 서류 100%입니다. 자, 서류 100%라는 것은 수시 납치가 가능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말씀드렸지만 되게 높다. 세계화 8등급이고 올해부터 자연계열은 응시 영역 지정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발 인원도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어서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90% 이상이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공개한 70%까지도 다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일반고 학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평균값과 70% 컷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어, 불어, 영어 등 어문 계열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이나 70% 값이 거의 2.5등급에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2.5등급, 2.6등급 충분히 좀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자연계열 역시도 비슷합니다. 평균과 70% 컷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주로 2.3등급 내외에서 주로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저의 경험 그리고 이제 과거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비교과 활동보다는 어떤 학업 성취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화 8등급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충족하는 학생들도 한 50에서 60%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2.5등급 이하 친구들, 뭐 2.7등급, 2.8등급 친구들 중에서도 3합파를 나는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상향으로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대학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로 좀 학업 성취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계열에 합격한 학생인데 국수영과 기준으로 2.2등급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수학과 과학이 지금 2점 중반대 정도고 영어 성적이 좀 높았던 친구죠. 자, 수학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면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수학 2 정도가 이제 양호했던 성적이고 오히려 3학년 미적분은 70점대 3등급으로 좀 아쉬운 성적대를 보여준 친구죠. 과학교과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80점대 중반 2, 3등급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라고 사실 보기 좀 어려운 친구이지만 역시 최초합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게 되면 국수영과 기준으로 2.8등급, 수학과 과학은 지금 3등급을 넘어가는 학생이죠. 역시나 수학교과의 성적은 70점대, 80점대로 우수하다라고 보기 어렵고 과학교과의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중반을 이수했다 정도, 물화생지 1, 2를 모두 이수를 했지만 사실 학업 성취도는 그렇게 높지 못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추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좀 높은 학교를 간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사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국수 영사 기준으로 2.6등급대고 국어, 영어, 사회가 모두 2점 중반대 정도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의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좀 상승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뭐 국어가 1학년 때는 4등급이었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2등급, 1등급, 뭐 영어도 4,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 정도로 좀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성적은 사실 2점 중반대로 높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 친구 역시나 최초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오히려 학업 성취도를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 몇 개 있냐라기보다는 2, 3등급 정도로 원점수가 80점 중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1학년 때 만족도는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주변에 즐길 거리 그리고 놀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학년 때 열심히 여러분들 즐기시고요. 2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